있었는데 2005년 6월이요. 여기도 광주에 나눔의 집을 이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거기 이제 사무국장으로 봉사하시던 승현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네. 그분하고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가장 이제 이 가슴 속에 남았던 얘기가 끌려가서 할머니들이 끌려가서 당했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해방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느꼈던 그 고통이 사실은 더 크다. 그러니까 그 길에 돌아오면서 만났던 광복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광복군이 아니고 아마 마적사나 광복군을 사칭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 돌아오시면서 또 고통을 네. 당하셨다는 그리고 얘기시네요. 우리 조선 땅으로 왔을 때 전 동란 중이었었을 때 그때 또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들로 알았던 미군들, 그러니까 그 임시 수용소 같은 데 잠깐 지내실 때 그때 미군들도 남자였다. 그리고 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부모형제한테 다 버림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을 떠나와서 혼자 20대부터 쭉 노년까지 살면서 재가를 했는데 나중에 96년도에 위안부 등록을 하니까 위안부인지를 몰랐다. 그 가족들인데 또다시 버림받고, 근데 이제 위로금 조금 받으니까 또 다 몰려와서 위로금 다 뜯어먹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위로금까지. 네, 이거는 일부는 분명히 사죄를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저는 우리가 먼저 사죄를 드려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언젠가는 그러한 영화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좀 돈을 벌어서 좀 제작을 하자. 재작년 가을에 배혜선 감독님을 만나서 의기투합을 하고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올해 6월에 크레이크인 들어가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플랭클린. 네. 10년 만에 그러면 결실을 보시는 거네요. 제작을 맡은 가우드리 영화사의 김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미처 사례 기초 못했던 게 저희 영화 제목이 수요일이다 보니까 수요일과 관계된 행사들은 수요일날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 생각도 못했고 퇴근 시간 생각도 못하다 보니까 6시에 공식 행사를 준비를 해놨다가 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걸음해주신 내인들도 어른들도 계신데요. 만약 또 기다리게 해드리기가 송구스러워서 좀 자리가 다 차지는 못했지만 일단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어른들 격려 말씀 먼저 듣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편하게 드려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시작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1일 호프를 기획을 하고 마련하게 된 동기는 저희 영화는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고통을 당하고 또 지금도 어쩌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할머니들께 바치는 헌정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알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기획 의도가 맞는지 컨셉이 맞는지 가야 되는 방향이 맞는지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이 필요했고 또 여쭙기도 했고요. 여론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다소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필두로 국민 후원 모금을 위한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안부라는 문제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나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하고 또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 또 이 영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또 와주신 분들과 함께 국민 후원, 국민 제작자로 만드는 영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 행사를 해도 좋을지 또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도 좋을지 이제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께서 오늘 또 우리나라의 큰 어른들이신데요. 하찮은 저희들의 행사에 또 기쁘게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다 차지 않았지만 좀 먼저 좀 오셔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워낙에 그 이력이 많아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인데 제가 느낀 바로는
정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이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저희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희 이 영화사에도 저희들한테 큰 비비고 언덕이 되어주셨던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분이신데 이부영 전 의장님 그리고 잠깐 모셔서 인사 말씀 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영화 만들 때 지금 나 소개할 때 저는 그렇게 너무 과장하지 않고 솔직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씀. 잠깐만 좀 들어갈게요. 우리 김영호 씨하고 그 배감독 지난번에 오셔서 수요일을 주제로 할머니들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또 이 힘든 길을 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뜻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또 힘든 길을 걷는 게 마음에 애하다 그러나요? 쓰리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우리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그때 고통을 당했던 분들이 걸어간 길이 다 마음 쓰린 길이었다면 뒤에 그래도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글을 쓴다든지 하면서 그 시대를 되돌아보는 기록을 우리 눈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음으로 해석을 해서 내놓는 일이 아무리 쓰라리다 하더라도 그 당시 겪었던 분들에 비한다면은 크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래 좋다, 해보시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제 그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만들어진 소식을 듣고 참 중국 사람들 뭉숭 깊다 그러나요? 속 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그 기념관 준비하면서 하얼빈 역사를 가림막으로 다 갈고 마치 뭐 역사를 새로 이렇게 개조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가림막을 탁 펼치는 순간에서야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는 걸 알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에도 일본에 7.31 관한 거, 무어에 관한 거, 자기들 잘못을 덮기 위해서 원조를 해주고 돈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안의사 기념관을 만든다 그러면 온통 로비가 들어오고 반대를 하고 이럴까봐 그걸 비밀에 붙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됐다고 그래요. 그 기념관이. 일본의 돈이 그렇게 무서운 힘을 세계적으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안의사 어떤 분이에요?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에 그 의거를 했어요. 중국의 국호가 아직 청나라일 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동양평화론을 얘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독립군 참모중장으로서 교전 중인 군인이 적장을 사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냥 보통 암살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나라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독립군 참모중장으로
조전하는 군인으로서 적장을 죽이는 것은 너무 당연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또를 사살해버렸어. 그러니 나는 제네바 포로 협정에 따라서 포로로 잡힌 군인 대우를 하라 이러고 요구를 했어.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교전 중에 포로로 잡힌 군인이니까 제네바 포로 협정에 따라서 나 대우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 그리고 그 안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고 동양평화를 깨트리는 저놈을 죽여야 동양평화가 지켜지겠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 저는 2010년도에 여순 감옥 자리에 갔었어요. 그 여순 감옥에 가면은 맨 입구에 커다란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은래 전 중총리가 말씀한 어록이 새겨져 있어요. 조중인민의 항일투쟁은 안중근의 의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것입니다. 중국인들도 최대의 존경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되기 전에 우리가 남북이 국토 분단이 되기 전에 이념 분쟁으로 우리가 찢어지기 전에 안중근 의사는 우리 항일운동, 독립운동의 원형입니다. 원형. 제가 이 일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수요일을 만들면서도 이념으로 찢어지고 분단으로 갈라져서 우리끼리 흘려보다가 눈이 완전히 사팔두기가 되고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안중근의 눈을 가지고 이 수요일 영화를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북을 넘어서는 분단을 넘어서는 그런 시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안중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안중근의 시선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 안중근 정신으로 만들어 보세요. 안중근 정신. 아마 그렇게 되면 이 만들어진 영화를 보시는 할머니들도 진짜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가 뭘 바라는지 알고 이 영화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김영우 씨나 배혜성 감독 두 분이 영화 잘 만들라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은 없지만 그 말품 팔고 뭐 발품 팔아서 이 영화가 잘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 홍보를 하고 홍보 대행을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거를 제가 홍보하는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행사를 난생 처음 또 합니다. 처음인데 저희 일을 하다 무척 쑥스럽고 떨리고 남의 행사들이 좀 사회 보면 좀 잘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저히 위원님 좋은 말씀 안중근 정신 이 영화를 하라는 말씀 깊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저 행사 시작 전에 저희 영화를 좀 국회에서 의원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분이 계신데 어제
유성혁 국회의원이 5시 반경에 와서 경력을 주고 오셨습니다. 어제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총각을 나눠서 써야 될 분인데 이렇게 와서 경력을 해주고 가셨고, 솔립주 도령의 복부자료 한 명을 주고 가셨으니까 뒤풀이 대전 풀겠습니다. 임수경 의원 직접 오지 못하고 그 비서를 보내서 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화정 영화를 저희가 만드는데, 이분을 빼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한국전쟁 전후 어떤 그 학살의 문제, 이걸 얘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약탈을 당했던 우리 민족의 그 최대의 보물이죠. 전승기념비를 일본에 가서 야스쿠니 신사업에서 300일까지 해가면서 반환을 받아봐서 다시 이제 대결을 받아서 다시 원래 있던 한경도 자리에 또 복원을 해주셨던 그런 분이시고, 또 저희 영화 수요일에 또 후원 회장을 또 기꺼이 또 맡아주신 감사함을 주셨습니다. 김원정 국회의원, 그리고 단체신청기념사업회 회장님, 항일 독립운동단체 연합회 회장님 오셔서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용우 동지가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오늘 이 행사 설명하면서 좀 역할을 맡아달라고 해서, 사실 근데 제가 국회의원하고 우리 좀 전에 이병 선배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병 선배나 저나 이게 돈 만드는 데는 좀 재주가 없어요. 돈 만드는 데 재주가 없는 저보고 후원회를 좀 맡아야 하니까 참 그런데 하여튼 한번 좋은 뜻이니까 제가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자리에 나왔습니다. 요즘 저는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지난번 3년 전에 또 대전 시장도 나가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뭐가 안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 가 있습니다. 강원도 아주 시골에 외딴 집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집인데 그냥 그거 좀 수려해가지고 거기서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또 양계장 하는데 닭이 5마리 있습니다. 그 양계장하고 이렇게 가서 있는데, 제가 있는 데가 깊은 외딴집이기 때문에 그 뒷산에 올라가면 조금 멀리 안 올라가가지고 옹달샘이 나와요. 그 숲속에 옹달샘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가다 거기 가서 좀 거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또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또 별빛이 아주 밝을 때는 거기 가서 하늘도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옹달샘에 어떤 때 보면 보름달이 진짜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한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옹달샘 물을 떠먹을 때는 그 숲속 옹달샘에서 달을 깃는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런 옹달샘에서 달을 깃는 심정으로 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특히 외교통상 업무를 오래 맡았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맡은 8년간 맡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교 문제를 검토하면서 이 일본 위안부 문제를 검토하면 가장 의심이 되는 것, 가장 의문이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아우슈비츠의 참혹한 진실은 만천하에 저렇게 드러나 있는데, 왜 731 부대의 그 참혹한 모습은 세계에서 아는 사람들이 없느냐.
왜 히틀러는 저렇게 엄격하게 처단이 됐는데 일본 천황대는 그렇게 됐습니까? 그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당사자가 1945년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한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를 정리했느냐, 백아대가 어떻게 아시아를 정리했느냐 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러면서 만약 유럽에 히틀러가 군의한 문제 같은 일을 있었으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됐을 것이나, 왜 지금까지도 일본이랑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냐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끔 만든 근본 뿌리는 1945년 취재일까? 이거 구차스러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948년 일본의 전후 청산을 위한 전범 재판이 바타비아, 지금 자카르타가 그 당시에 이름이 바타비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상주하는 서양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있는 백인 여성들 20여 명이 이걸 일본이 군의함부로 데리고 가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건 전범재판에서 그 사건의 책임자가 사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조선의, 중국의, 필리핀의, 대만의 여성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도 거론이 안 되고 전범재판에서 제외됩니다. 그 문제는 문제로 들어와서 아우슈비츠는 왜 문제가 됐는데 13.19 때는 왜 문제가 안 되는 거와 연결이 됩니다. 미국의 인종주의입니다. 백인 여성만 여성의 사람입니다. 아시아 여성의 인권, 아시아 여성의 여성성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디안을 학살이 터전에 아메리카를 건설할 때도 인디안이 인권, 인디안이 자유, 인디안이 민주 이 문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서 그들을 노예로 부릴 때도 흑인이 인권, 흑인이 자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1945년에 이 아시아에서 적용된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통찰 없이 뒤늦게 일본과 아웅다하면서 잔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뒤늦게 미국의 여기저기에다가 조그마하게 우리 정신대에 대한 동상을세나 기념비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기에는 그 근본의 뿌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참작하는 그러한 영화가 되었으면, 그러한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돈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내 금년에는 옥수수도 좀 많이 심고 감자도 많이 심어가지고 그거 좀 보태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추석 전에 김원희 의원에 계신 그 인제에 가서 감자 캐고 고구마 캐고 해서 그 겨울 내내 잘 먹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가지 못해서 재작년에 갔었거든요. 작년에 못 가고 올해는 꼭 또 가서 좀 감자하고 고구마 옥수수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잔디를 혹시 채우셨습니까? 이거 좀 딱딱한 것 같아서
본인께서 건배 제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을 하셨던 우리 이무영 전 의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잔이 이렇게 마실 것이 있으면 이렇게 채우시고 얘기하시죠. 이 건배 한번 해주시죠. 그 필리핀에서 그 할머니들이 일본이 폐주를 해서 도망가면서 군인들은 트럭을 타고 막 도망가면서 이 할머니들이 그걸 쫓아가게 힘겹게 쫓아가는데 물 한 모금 밥 한 끼 주는 인간들이 없었대요. 쫓아가다 차에 좀 올라 같이 타려고 하면 바퀴를 다 차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들이 물 한 모금을 못 얻어먹고 그래서 숨져갔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영화 수요일을 위하여를 한번 외치면서 한잔 마셔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수요일을 위하여! 이분들을 다 합쳐놓으면 KBS, MBC, SBS 다 합쳐놓은 매체 버거가 되는데 우리 블로거 식구들이 좀 와서 오늘 홍보를 해주고 있고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생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좀 주목을 해주시면 저희 제작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그 수요일에 연출을 맡은 배혜성 감독입니다. 저보다 더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시라서 마이크를 드리기 좀 아까운데 인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수요일 배혜성 감독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퇴근 좀 일찍 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 영화를 추석이나 설날 계속 매회 특선 영화로 나오게 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사의 살림꾼입니다. 전주현 프로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수요일의 프로듀서 전주현입니다. 네, 잘 만들겠습니다. 만들면 감독이 만들고 피는 살림을 하고 그리고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영화를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잘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1차로 크라우드 펀딩을 했을 때 후원에도 참여해주고 저한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대본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미 그 7번방의 선물을 비롯해서 많은 영화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대본 작가로 이제 참여하고 활동 많이 하셨는데 강내영 화면 해설 작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에 소개해주셔서 올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대본을 쓰고 있는 화면 해설 작가 강예영입니다. 여기 뜻깊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잔 대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해설 대본을 쓰면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지된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잘 모르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그 대본에 따라서 설명을 해주는 그 성우가 또 그 설명을 해줘야 된다. 화면 설명을 역시 그 설명을 해주신 성우분께서도 또 재능기부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직접 좀
성우라니까요. 그 목소리가 기대가 되는데. 예,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업이 성우는 아니고요. 예, 본업은 연극배우 조연희입니다. 작가님하고 이전에 그 연계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선뜻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이번 작품 하시는 데 참여를 하게 돼서 되게 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제작진들하고 이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지금 영화 투자배급사와 또 투자사들과 이제 여러 가지 접촉을 하고 영화 투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영화 투자사나 투자배급사의 투자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이 영화는 피해 할머니들께 드리는 헌정 영화라고 제가 그렇게 했듯이 이 영화는 이 영화에 동의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찍겠다. 그래서 국민 후원금으로만 찍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 조금만 노력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혹시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에게 돌려줘야 할 수익금 지분을 할머니들께 드리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 영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돌봐주지 못했던 할머니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수익금을 할머니들한테 드려서 할머니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던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드릴 것이 헌정영의 정신에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아까 이우영 전 의장님께서는 안중근 의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김원준 의원님은 우물에서 다르게 있는 심정으로라는 굉장히 어린 시절 사실을 주고 가셨는데 그런 심정으로 저희 제작진 모두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요거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우리 가수분들의 좀 노래를 듣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나눠드리는 자료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100% 국민 후원금으로 영화를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는 약속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아마 빠르면 5월 중순에서 늦으면 6월 중에 크레이크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마 첫 촬영지가 광화문 쪽이 될지 일본 대성안 앞이 될지 모르겠는데 첫 크레이크인 하던 날 레디 액션 그래서 이제 우리 연출 감독님이 레디 액션을 하면 카메라와 배우의 연기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국민 제작자님들이 모든 분들이 레디 액션의 신호로 이 영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국민 제작자 모두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영화 수익금을 할머니들께 어떤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런 몇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맥주잔 앞에 놓고 이제 말이 너무 좀 길면 여러분들 재미없으니까요. 이 행사를 저희는 이제 오늘 하고 2월 12일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또 후원 오픈을 하고요. 2월 19일은 대구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광주에서 하고요. 전주에서 하고 또 4월에 대전 수원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서울에서 큰 규모의 후원의 마음을 그 기간 동안에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제작비를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저희들 모든 분들이 국민 제작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다들 채우셨으면 한 잔씩 하시고요. 하시는 동안 이후 노래해 주신 우리 노래 손님들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셨어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얼마만큼 우리 할머니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또 김정우 대표하고는 오랜 악연으로 해서 제가 부르면 달려오고 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 수요일이 잘 되도록 돈으로는 후원을 못해도 입소문은 잘 되는 스타일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에 어떤 대박을 기원하면서 제가 술잔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고 수요일은 대박. 그러면 제가 술잔 하시면 뭐라고 해야 되죠? 비우고 네. 마음은 채우고 수요일은 대박. 자, 분배제 하겠습니다. 술잔은 마음은 수요일은 여러분 대박 나기를 기원합시다. 갑자기 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장식도 현수막도 많이 부족한데 또 사실 자리가 아마 반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리를 넘치게 채워주셔서 자리만큼 그 마음이 더 소중하게 넘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공식으로 식수는 이제 순서를 여기서 이제 마치게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저와 감독님의 거기는 인사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저도 마이크를 놓고 여러분이 술 드시면 술 먹고 안주 드시면 안주 먹고 편하게 교류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독님.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영화는 2005년 6월에 제가 나온 거고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무거운 주제고 이게 과연 흥행을 할까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여름에 배혜선 감독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이 영화는 내가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겠다라고 해서 수요일에 이제 첫 시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혜선 감독님 우리 스태프들 그것도 고생하면서 왔는데요. 외로운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을 것 같고 감독님의 이제 각오와 감사 인사 말씀 끝으로 오늘 공식 순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모임이 큰 무언가를 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시나리오 쓸 때도 그 소녀, 좀 할머니가 되셨죠. 소녀가 돼가지고 썼습니다. 많은 일을 쓸 것이다. 어떤 좋은 영화 만드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